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 시간에 또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요, 우리 포장마차에서 즐기는 맛있는 이야기, 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마케팅이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배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와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해 볼지 그런 얘기를 해보겠고요. 저희 지금 강의는요,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 안심하고 집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와인이라는 걸 접했을 때는요,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류도 많고요. 내가 뭘 마셔야 될지, 이 음식에는 뭐가 맞는지, 뭐 이런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와인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도 와인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왜 이게 비싼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런데 와인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테이스팅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식습관에 의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맵고 짜고 그리고 빨리 먹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게 되면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고요. 저 또한 프랑스에 있을 때 점심을 먹는데 이 친구들은 점심을 한 2시간을 먹습니다. 와,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녁이야 여유롭게 먹을 수가 있다고 쳐도 점심을 회사 들어가기 전에 뭐 에피타이저부터 본식, 디저트까지 해서 2시간을 먹더라고요.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음식에 이 와인을 그냥 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은 하나의 음식으로 보면서 와인도 한 잔씩 곁들이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문화를 많이 봤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네. 그래서 위장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빨리 먹죠, 맵게 먹죠, 과식하죠. 또 빨리 먹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죠. 야식도 많이 먹죠.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식습관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와인을 한 잔 곁들이면서 여유롭게 그리고 이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식습관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자리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슬픈 얘기지만요. 한국인들 4명 중에서 1명은 무려 위장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 속해요. 저 또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먹고 마시는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위장 질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환을 또 치유하는데 와인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또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맛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와인을 먹는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인의 고장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와인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도 이 와인을 파실 때요. 이런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와인바를 운영해요. 근데 대중들은요. 아직은 한국에서 와인이 그렇게 물론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요. 그냥 이렇게 막 어려운 용어들만 나열을 한다면 와인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맛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즐기는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시면은 와인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도 예를 들어 소고기집에 가면 소고기 효능 같은 걸 적어놓듯이 주꾸미집에 가면은 그 효능들을 적어놓듯이 우리가 와인의 효능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프랑스인들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 유럽인들의 지혜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친구들이 점심을 한 2시간 먹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은 더 여유가 있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점심을 2시간? 먹다가 저도 굉장히 느리게 먹는 편이에요. 많이는 먹지만. 자, 그래서 느리게 먹는 편인데 항상 먹고 제가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음식을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것은 단순히 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 삶의 지혜이고 식습관의 지혜이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인의 역설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고지방식을 하잖아요. 음식, 이 고기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 사망률이 오히려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프랑스인들은 매 식사에 와인을 한 잔 곁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 기능에도 촉진이 될 뿐 아니라 또 맛도 더 있겠고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또 음식을 이렇게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프랑스인의 역설이라는 거를 또 한번 우리 와인을 취급하실 대표님들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적당량의 와인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든지 적당해야 하죠. 뭐 하루에 와인을 막 한 바틀씩 먹고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적당량의 와인은 음식과 충분한 궁합과 소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와인의 효능으로 보시면은 소화 촉진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이 예방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항암 효과나 혈액순환의 개선이나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행복 호르몬이 촉진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와인에 대해서 좀 사업을 해보실 대표님들께서는 단순히 와인의 어떤 품종이나 맛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요.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중적인 술이 아니다 보니까는 조금 이 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또 우리의 잠재 고객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술이다. 우리가 막걸리도 영어로 하면 라이스 와인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막걸리도 마찬가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음식들, 막걸리 하면 파전이 생각나듯이 다양한 음식들과 푸드 페어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도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한번 알려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와인이 굉장히 대중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누구에게요? 우리 MZ세대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MZ세대들이 와인에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MZ세대들만의 소비적인 특성이 결합이 되면서요. 자기들이 먹고 싶다면 가성비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내가 먹고 싶다는 욕구 또는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먼저 충족을 시키는 그런 경험 마케팅을 적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구판장까지 찾아가는 MZ세대라는 우리 기사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겨울 와인에 빠져든다. 이렇게 와인을 쉽게 내가 그냥 유통망을 통해서 간단한 편의점에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먹고 싶은 와인이 있으면은 이제는 구판장까지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바로 MZ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타겟팅을 해야 될 그런 소비자층이 뚜렷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MZ세대들만을 위한 와인바를 창업하겠다 또는 와인을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소비층들이 MZ세대들이 굉장히 큰 소비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 와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와인을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요.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우리 폭탄주 말아서 취하기 위해서 마시고 이랬었는데요. 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음미를 하는 거예요. 한 잔의 와인을 마셔도 음미하면서 이 한 모금 속에 어떤 맛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요즘에 와인을 취급하는 MZ세대들의 자세다라는 거를 우리 대표님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술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가격을 넘어서서 내가 한 잔, 한 모금을 마셔도 정말로 가치 있는 술을 마시고자
소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고급 와인이 절반 가격에 판매가 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대표님들한테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와인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이달의 와인 같은 것을 꼭 한번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달의 와인, 고급 와인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매우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바틀에 10만 원이라고 그냥 쳐볼게요. 자, 1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절반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달 들어오는 와인들의 가격 책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공급처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달에 취급할 수 있는 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40%에서 50%까지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와인을 하나 정도 정하셔가지고요. 그거를 그 달에 주력으로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또 와인 포차에, 우리 포차에서 즐기는 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의 친구들의 소비 성향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취향을 찾아서 아예 찾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뭐 해외에서 오던 가격이 비싸던 이 MZ세대들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먹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을 그렇게 아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비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겨울철에 와인이 또 성수기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에 와인이 성수기인 이유. 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와인바에 가서 와인을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와인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겨울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연말의 파티 또는 선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 와인의 어떻게 보면은 성수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시즌별 공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명한 와인 중에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 1865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와인이 처음에 유명하게 된 이유가 물론 뭐 골프의 18홀에 65타 뭐 이런 의미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와인이 유명해진 이유가 맛은 기본이고요. 이름이 쉬워서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1865라는 숫자만으로 되게 이름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라는 그런 또 결과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착안해야 될 하나의 또 우리의 마케팅 전략이 나오시겠죠. 이렇게 긴 이름의 와인이나 어려운 이름의 와인을요.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요. 선물용으로라든지 파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마케팅 전략을 펼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미국산 나파밸리산의 뭐 블라블라블라 와인이 있어요. 몬테스알파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죠? 뭐 물론 요건 나파밸리산은 아니었지만 되게 많은 그런 와인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와인의 명칭만을 이렇게 마케팅하지 마시고요. 그 와인의 명칭 앞에다가 파티 와인 또는 연말 선물 와인처럼 한마디의 문구만 적어놔 주셔도 소비의 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판매 전략을 세우실 때 네이밍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위기가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와인 시장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와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집합 금지의 명령 때문에 많이 매출이 오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쪽이나 또는 와인의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홈술 열풍에 커지는 와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나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간단히 집에서 뭐 저녁을 먹으면서 한 잔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밖에서 파티하던 것을 홈파티 형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술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밖에서 예를 들어 제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친구를 만났을 때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할까? 뭐 치맥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마시기가 좋잖아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야, 우리 간단하게 와인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서야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와인이라고 하면 간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하고자 뭐 치킨과 맥주를 이렇게 예로 들었다면은 우리 간단하게 포르마주에 와인 한 잔 할까? 뭐 레드 와인 한 잔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안 하죠. 뭐 감바스에 알리올리오 와인 한 잔 할까? 자, 그런데 이제 와인에 대한 그런 와인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시각도 좀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라는 우리 팬데믹 현상이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 PPT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와인 수입액이 3억 7,045만 달러로 지난해의 동기에 대비해서 9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산업이 증가한 분야는 정말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홈술족들의 영향으로 와인 시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난해 연간 수입액이 3억 3,002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 이미 이게 8월 달의 기준이었어요. 자, 같은 기간에 그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맥주 수입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1억 4,978만 달러로 거의 2.5배의 수준으로 와인의 유통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수치로 얘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예를 들어 4캔의 맥주가 10,000원에 팔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편의점 방문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4캔 10,000원을 사려고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넷 고르는 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맥주가 4캔에 10,000원인데 이 와인이 7,900원이야. 왜 이렇게 싸?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오늘 분위기 좀 내보자. 와인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바틀 정도 그냥 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주나 이렇게 뭐 소주나 막걸리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술이라고 한다면 와인은 조금은 거리가 좀 있는 술, 이렇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편의점으로 또는 이 매장에서 간단하게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맥주를 사려다가도 저렴한데 한번 사볼까? 하면서 와인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유통에서도 이유가 있을 거고요. 수입량에서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요가 늘다 보니 공급 자체도 늘 수가 있고요. 또 와인이 워낙에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정말 싸구려 같은 와인들은 거의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질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030 세대가 이 새로운 와인 소비층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우리 와인 시장의 확대의 큰 요인입니다. 우리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한번 보면요. 자, 2021년 상반기 20대의 와인숍 이용의 금액이 전년도보다 1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 도소매에서 구매를 했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와인 바에 가는 자체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댓글에 보면요. 우리 부들주님께서 1865 저도 좋아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매장에 가보면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 혼자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느낌이었는데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가 단순히 와인의 유통 그리고 시장 확대만을 한 게 아니고요. 와인에 대한 투자 욕구를 또 증진을 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있으면서 많은 사업과 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해갔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위기를 한번 겪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열풍이 아주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이 와인에 대한 투자를 대중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만 이렇게 좀 와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와인 자체에 대한 대중적인 이 관심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와인에 투자를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 보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마시면서
돈을 버는 와인 투자, 어떤 비결이 있나? 이 와인 애호가가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와인 자체가 술을 마시는 자체가 나 혼자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식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음식과 이 미식은 좀 다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미식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은요. 어떤 규모, 돈의 규모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도 단순히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와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와인 소믈리에 분들이나 또는 와인을 좋아하시는 전문가들은 이런 와인 투자를 굉장히 예전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와인 투자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와인을 단순히 그냥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일단 와인을 사서 그날에 내가 마시지를 않는 겁니다. 리셀 가격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좀 중요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뭐 소장품으로 둔다든지 단순히 마시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유품 또는 투자의 그런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넘기기 전에 제가 퀴즈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와인 중에 지금 최고가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미 PPT에 나와 있네요. 정말 놀라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GS 편의점에서 와인의 최고로 팔리는 가격이 여러분, 우리 외제차, 외제차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천차만별일까요? 중소형 차 한 대 값입니다. 자, 5,280만 원에 최고가의 와인인 우리 로마네 꽁띠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 와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다양한 그런 와인의 어떤 수준별로 셀렉이 되어 있지만은 조금은 저렴하다 또는 조금은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 좋은 와인들도 GS 편의점에서 유통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와인25 플러스 예약 주문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와인을 예약해서 픽업을 하는 형태로 와인이 또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르망디 같은 경우에도 120만 원의 지금 특별 한정 수량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시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겟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편의점 하면 또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와인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캔에 10,000원 이라고 막 지금 맥주를 하나하나 고르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이 와인 봐봐. 한 병에 7,000 얼마야. 7,900원이야. 7,400원이야. 이런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편의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 그리고 고가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해서 바로 와인을 주문하고 픽업을 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파는. 자, 그러면 이런 환경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냐? 물론 오프라인에 깔리는 그런 와인들에 대해서는 또 기존의 그 유통에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어떤 현상들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결제가 허용이 되면서 굉장히 와인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주세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우리 ssg.com에서는 신세계 와인하우스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무려 45.9%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주류 주문과 결제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썼더니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매출이 올랐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 제가 Do you like food? 라는 퀘스천을 던져봤는데요. 이 푸드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음식이라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이 마시는 것 또한 음식인데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도 단순히 물론 뭐 이렇게 뭐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와인바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음식의 문화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맥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치킨과 맥주가 궁합이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궁합이 맛은 있지만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이 건강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치킨 하면 뭐예요? 맥주. 뭐 맥주하면 치킨, 치맥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그런 문화를 만든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푸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시는 것을 함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어떤 마실 거리를 좋아하는지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실래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소주, 맥주, 와인 이렇게 한번 남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다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하나만을 꼽자면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죠. 막걸리를 마실 때는 뭐 어떤 것과 먹으면 좋고, 소주를 먹을 때는 어떤 것과 먹으면 좋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페어링을 하는 그런 과인데요. 자, 이제 요즘에 변하는 시대에는 이 소배 주체가 MG잖아요. 이 MG의 선택은요, 여러분, 양주와 전통주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와인이나 양주 뭐 이런 걸 골라주신 여러분은 아마 MG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세대별로 나눠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와인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지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젊은 층들을 타깃해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생수를 찾는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샷, 인생 뭐 맛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맛집을 찾았을 때나 너무나 멋진 사진을 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MZ세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와인에 꽂혔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1865 와인이 너무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먹지를 않습니다. 자, 1865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으로 셀렉이 되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험해보고 시도를 해보면서 또 다른 나의 인생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어떤 메뉴나 와인을 구성하실 때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레드, 화이트 뭐 이렇게 스파클링 다양한 종류로 분류가 되긴 하겠지만은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것도 매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MZ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와인과 음식을 궁합을 맞춰보고 자기만의 인생수를 찾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음식을 그냥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주 구매의 절반이 MZ세대라니 여러분들이 양주하면 예전에는 약간 좀 중후한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연령층도 높은 느낌이 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MZ세대들이 양주를 찾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중에서도 뭐 하이볼이나 칵테일이나 이렇게 우리가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라기보다 술의 맛을 따져서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입니다. 우리 전통주 구독 서비스가 나왔다. 여러분 와인 구독 서비스, 전통주 구독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점포에서 이분들이 와인을 하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내 인생수를 찾았어요 하면서 대표님 이 와인 너무 맛있어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쪽 사업을 하니까 구할 수가 있지만 이분한테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와인을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단골 손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뭐 한 달에 한 병 정도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를 런칭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더 확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Z세대들은요, 이제 맥주, 소주보다는 나를 대변해줄 주류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재밌습니다. 저도 마케팅 분야에서 이렇게 되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의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와인을 파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맛이 좋다.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본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제가 그래서 앞에서도 와인의 그런 스토리부터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와인이 몸에 어떻게 좋고 뭐 이렇게 프렌치 패러독스라든지 이런 역설이 있다. 여러분들 아셨나요? 퀘스천을 던져보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럼 궁금증이 유발되겠죠? 내가 와인을 단순히 맛뿐만이 아니라 왜 마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해주는 건데요. 나를 대변하는 인생주를 찾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요즘의 소비 패턴이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그 자체가 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환경 제품을 사면은 나도 친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똑같은 가격이더라도 나는 이 소비에 의미를 두고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컨슈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을 판매를 하실 때도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와인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서 네, 주문하신 와인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 아닌 이 와인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곳, 이 와인에 대한 어떤 특징과 차별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곳이라면 2번, 3번, 4번 찾고 싶을 겁니다.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원산지가 어디고 이 와인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라는 것 정도를 알려준다면 먹고 마시는 이 분들도 그 스토리를 한 번 더 상기하게 되고 또 새롭게 스토리 자체를 한 번 더 음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체가 더 맛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 내가 주류 사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맛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요. 맛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죠? 맛은 기본이라면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씌워줄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와인에 대한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오늘 강의의 주제가 포차에서 즐기는 맛있는 이야기잖아요. 맛있는 이야기.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이 와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것도 스토리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포차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와인을 제공하게 됐는지, 또는 이 와인이 이 포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차 하면은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대부분은 한식 위주잖아요. 자, 그럼 이 한식과 이 와인이 왜 어울리는지 이 정도에 대한 스토리를 입혀주시면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걸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MZ세대들의 그런 선택과 소비의 성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MZ세대들의 소비 패턴을 한번 또 보면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만을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마케팅 강의를 하면요.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뼈저리게 더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하러 와보니까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앞에 이렇게 하나의 종이가 붙여져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 많이 힘드시죠?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웃고 여유가 있는 것은 또 굉장히 그 뒤에 어떤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많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렇지. 특히나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으셨으리라 제가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이 생각을 좀 돌리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 우리 대표님들 그래요. 대표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매장 문 열고 퇴근하면 3시고 또 식당이나 술집 하시면 더 늦으실 테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냥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 요즘의 대세 패턴이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추천을 드리느냐면요. 라이브 커머스는 물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홈쇼핑 자체가 온라인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판매할 제품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레드와인입니다. 자, 이 와인 한번 마셔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홈쇼핑처럼 전문 쇼호스트들이 나올 필요가 없고요. 대표님들께서 그냥 쇼호스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소상공인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그런 온라인 마케팅 또는 유통의 일환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진짜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바닷가에 나가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보면 조명이 있고 앞에 카메라도 막 여러 대 있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얼마의 시청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나의 와인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게 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던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아마존에 우리 K푸드를 알리는 그런 기회까지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의 무슨 동해 와인샵을 그냥 운영하는 하나의 샵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나의 샵이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단순한 마케팅이 기회뿐만이 아니라 와인의 유통까지 할 수가 있는 기회라고 제가 생각을 그런 정보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경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와인이 맛있어요, 우리 와인바 분위기 좋아요, 이게 아니라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유통하는 것도 판매를 하는 것도 콘텐츠로 귀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파리의 최고의 와인바라고 하는 오샤또의 제가 홈페이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에도 제가 직접 여기를 갔다 왔어요. 앞에서 사진 중에 제가 파리에서 뭐 와인 클래스 했던 게 바로 이 오샤또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와인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은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디너 코스를 먹게 되면요. 이 소믈리에 한 분이 전담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줘요. 물론 이분이 영어로 그때 얘기를, 왜냐면 파리는 막 전 세계에서 오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파리에 있는 와인바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와인바를 운영을 하시거나 또는 아까처럼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와인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님들께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스토리를 입히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와인만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와인의 투르 드 프랑스 이렇게 오후 5시부터 1시간이라고 적힌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와인을 한 잔 가지고 테이스팅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샵에서 우리 샵 분위기 좋아요, 우리 샵 와인 되게 셀렉팅 좋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잔씩 체험을 하는 그 시간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와인도 제공하죠. 근데 저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뿐이지 이 와인을 10잔 마실 수 있는 거를 팝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1시간의 가격이 69유로, 2시간의 가격이 59유로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프라이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제가 이 국내에서 와인바를 가보면 물론 뭐 바틀로 판매를 하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요. 대부분 그렇지만 또는 잔 글라스로 판매를 하시지만 이런 마케팅 사례, 지금 파리에 있는 이런 마케팅 사례도 꼭 한번 접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2시간 동안에 내가 테이스팅할 수 있는 와인에 한 개를 좀 두시고 가격 얼마, 전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소믈리에 분을 붙여서 해준다. 뭐 이런 것들 있죠.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세느강 삼페인 크루즈 또는 당일치기 여행, 그랑크리 시음 이런 식으로 해놨지 몇 잔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또 어떤 와인이 제공된다라는 정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험 마케팅을 진행했던 사례고요.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 식당 가면은 그냥 와인을 들고 가면은 한 콜키즈 피라고 해서 한 10불에서 50불, 진짜 이렇게 약간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50불까지 받습니다. BYOB라고도 하는데요. Bring your own bottle 또는 Bring your own booz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와인을 취급을 할 때 식당에서 내 와인을 가져가면 돈을 내야 하는 문화인데요. 자, 우리는 한국에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와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콜키즈 피도 내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뭔가 막 이 와인 오프너부터 어떤 잔을 마셔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포차에서 즐기는 그런 사업을 한번 영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와인 포차라고 해서요. 제가 와인 프랜차이즈, 이런 와인 바에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은 와인 약간 뭐랄까요? 술집의 느낌으로 와인을 취급하는 그런 식당들을 좀 찾아본 결과 여기를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바깥 풍경은 약간 뭔가 유럽풍의 느낌도 들면서 약간 편안해 보이기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분위기가 굉장히 와인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위기도 괜찮아요. 약간은 캐주얼하면서도 또 안에 들어가 봤을 때 내가 예상했던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지금 하나의 와인 숍을 보여드렸고요. 이 포차 같은 경우에는 또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는요, 와인 포차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냥 포차 같죠. 굉장히 푸근한 느낌의 그냥 뭔가 막걸리 팔 것 같고 소주 팔 것 같은 포차 느낌이에요. 안주도 보시면은 되게 한국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계란말이를 팔아요. 계란말이면 단백질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맞는 와인이 뭐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마다 추천은 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의 MZ세대들의 특징은 내가 직접 찾아서 나의 인생수를 찾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처럼 공식처럼 뭐 육류에는 레드 와인, 생선류에는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란말이, 달걀말이를 먹어도 이 와인과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식 포차의 음식과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가가기 힘들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었던 와인이 만나서 아주 대중화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안쪽에 제가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물론 와인을 팔고 있긴 한데요. 뭐 달걀이 기본 서비스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만식인의 와인 포차라는 우리 또 와인 포차 프랜차이즈점이 있는데요. 여기 또한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와인바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굉장히 친근한 느낌으로 가격도 저렴할 하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많이 냈던 그런 사례인데요. 제가 오늘 어제 인천에 출장이 있어서 그 바로 앞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요 만식인의 와인 포차가 또 있더라고요. 제 시간이 안 돼서 직접 여기 그 지점은 방문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여기를 조사해 보면은 굉장히 와인 안주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고요. 와인 같은 경우에도 잔으로 해서 뭐 2,900원, 3,9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우리가 가장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객단가잖아요. 자, 그런 거를 맞추는데 사실은 주류로서 와인만한 게 없습니다. 잔에 2,900원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막 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주는 한 병에 4,000원, 5,000원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잔만을 마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매출을 증대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우리가 와인 매너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와인 매너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포차에서 즐기는 와인인데 무슨 매너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강조를 드리는 것은 스토리와 경험입니다, 여러분. 스토리와 경험. 내가 포차에서 편하게 와인을 즐기더라도 잠깐의 그냥 이런 설명을 한번 덧붙여준다면 포차에서 즐기는 와인의 그 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하나의 와인을 서브하시더라도 한 잔의 와인을 서브하시더라도 이렇게 매너에 대한 한번 설명이라도 덧붙여주는 거예요. 대표님 혹시 우리 손님들 이 와인 혹시 찾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세팅하면서 한 번의 스토리를 언급해 주는 게 이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ouring 뭐 와인을 뭐 3분의 1 정도 잔에 딴다.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얹어 놓는다. 그다음에 cheers 해주고 뭐 테이스팅 한다. 이 정도의 간단한 뭐 와인의 매너 정도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대로 그냥 가져온 자료라 그렇습니다. look, 뭐 la loo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 다음에 향을 맡고요. 향을 맡는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와인 교육 같은 거, 특강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복잡한 거 이런 것들보다 눈으로 한번 음미하고 향으로 음미하고
그다음에 진짜 혀끝으로 음미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벽면에라도 적어놔 주시면은 이 경험 마케팅으로서 소비자들은 재밌게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Q&A를 좀 받아보겠는데요. 지금 이 강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부들주님이 맥주 좋아하신다고 올려놨는데 혹시 1865 와인도 좋아하시고 맥주도 좋아하시고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주류만을 뭐 선택해야 되진 않죠. 저도 맥주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어떤 뭐 술집을 운영을 하시든 바를 운영을 하시든 음식의 문화를 이렇게 정착을 시켜나가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와인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스스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와인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비쌀 것 같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스페셜한 날에 마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선입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깨는 게 우리의 시작점이고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그리고 MZ세대들의 변한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많은 선입견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대표님들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저 또한 와인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커피 와인이라는 이 커피와 와인을 접목한 MZ세대들을 겨냥한 새로운 특별한 와인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와인이라서 궁금하다기보다 새로운 와인이 나왔다. 그리고 이 와인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 소비자분들은 지금 대세는 소비자분들의 성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샵을 운영하시든 온라인에서 샵을 운영을 하시든 제가 이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스토리텔링과 경험 마케팅을 꼭 접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그런 목표는 뭐냐면 와인이 더 이상은 높은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포차에서도 맛있는 이야기와 함께 즐길 수가 있는 막걸리 같은 소주 같은 그런 편안한 술이라는 것을 대표님들께서 적극 어필을 하시고요.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앞서서 뭐 예로 들었던 건강에 좋은 와인은 단순한 맛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 투자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많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접목하셔가지고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계속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와인 포차의 사례들도 좀 보셨는데요. 자, 저런 와인 포차 같은 느낌을 내 가게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더 이상 와인은 약간은 고급스럽고 약간은 스페셜데이에 찾고 이런 술이 아니라는 거.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런 것을 적극 어필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렇게 막 쓴 술 별로 안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술을 고민할 때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들여놓지 마시고요. 한두 잔 정도, 한두 종류 정도를 뭐 화이트 하나, 그다음에 레드 하나 이렇게 들여놓으시고 추천을 하면서 이분들의 그런 성향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포차에서 즐기는 맛있는 이야기 와인 1부를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10분 후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